회장님, 시장은 지금 AI 반도체 붐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주가와 장밋빛 전망이 모든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꿈틀대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과 2027년을 겨냥하고 있는 잠재된 리스크, 그 거대한 폭탄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컨센서스입니다. 모두가 HBM을 AI 시대의 왕관에 박힌 보석이자 결코 멈출 수 없는 성장과 이익의 엔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마치 황금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모든 자본과 관심이 이 HBM 하나에만 집중되고 있는 그야말로 광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슬라이드의 숫자가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현재 가장 수익성이 높은 메모리 제품은 모두가 열광하는 비싸고 새로운 HBM이 아니라 오히려 한물 같다고 여겨졌던 구형 서버 D램 DDR5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거대한 낙관론에 나타난 첫 번째 균열이자 오늘 보고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보고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계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드리핑입니다. 혹시 HBM이나 엔비디아의 사업 구조가 생소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해드리는 이전 기초편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좋습니다. 성장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이면에 디테일한 재무 리스크와 공급망의 역학관계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씹어 먹어볼 것입니다. 오늘 이 15분 브리핑을 끝까지 경청하시면 적어도 2027년에 닥쳐올 수 있는 HBM 슈퍼사이클의 이면, 그 그림자 때문에 뒤통수를 맞고 귀한 자산을 잃으실 일은 제가 완벽하게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 직관에 반하는 마진의 역설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잘못 짚고 있는 부분이자 엄청난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숨어있는 지점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차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HBM3E의 예상 영업이익률은 약 60%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수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조업에서 60% 마진이라니 경이로운 수준이죠. 하지만 회장님, 그 옆에 있는 파란색 막대를 봐주십시오. 구형 기술로 취급받는 서버 DDR5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어디까지 솟구쳐 있습니까? 무려 80%를 넘어섭니다. 두 막대 사이의 이 엄청난 격차, 이것이 바로 시장의 상식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은 화려한 신제품의 가격표와 성장률에 열광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이익이 진짜 현금이 어디서 창출되는지를 냉철하게 따라가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공급주도형 가격 폭등, 즉 공급망 압박 현상입니다. 흐름을 보시죠. 먼저 구글,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격을 불문하고 HBM을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SK하이닉스와 삼성,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제조사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당연히 돈이 되는 HBM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범용 DDR5를 만들던 생산 라인을 전부 HBM 생산용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범용 서버 D램의 공급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의도치 않은 풍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HBM 골드러시가 낳은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이자 DDR5의 가격과 마진을 비정상적으로 폭발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낙관론, 즉 불케이스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HBM이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괴물칩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SK하이닉스가 62%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전례 없는 매출 성장을 이끄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산업혁명을 보는 듯한 경이로움을 줍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HBM 가격이 최고급 세단 한 대 값과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이 엄청난 외형 성장에 시장이 환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2026년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는 HBM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HBM 골드러시 때문에 의도치 않게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더 높은 가격 협상력을 갖게 된 고마진의 DDR5와 엔터프라이즈 SSD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2000년대 초반 모두가 광통신에 열광할 때 조용히 구리선 가격이 폭등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가장 수익성 높은 자산은 종종 시장이 잠시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자산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HBM의 성장성과 구형 D램의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논리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오늘 브리핑의 핵심 중 하나라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가 HBM 공급량을 늘리는 데에만 목을 메고 있는 동안 정작 HBM의 최대 고객사이자 AI 시장의 죄왕인 엔비디아는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HBM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적 우회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HBM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가장 큰 수요처가 스스로 HBM이 덜 필요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면 과연 이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HBM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회 전략의 첫 번째 도구는 바로 LPU, 즉 언어 처리 장치입니다. 엔비디아가 인수한 그록이라는 회사의 기술인데요. 특정 AI 연산, 특히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FFN 연산을 GPU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전담 처리하는 특수 칩입니다. 핵심은 GPU처럼 비싸고 전력 소모가 큰 HBM 메모리에 의존하는 대신 칩 내부에 탑재된 지극히 작지만 초고속인 SRAM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특정 작업에 한해서는 HBM을 거쳐야만 했던 데이터 병목 현상을 원천적으로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ICMS라는 새로운 아키텍처입니다.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입니다. AI 추론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KB 캐시라는 방대한 임시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값비싼 HBM의 공간을 할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ICMS는 이 KB 캐시를 아예 전용 고속 SSD 계층으로 옮겨버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스토리지, 즉 SSD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SSD를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활성 메모리 대칭으로 격상시켜 HBM의 용량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표가 엔비디아의 새로운 전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거대한 HBM 메모리를 탑재한 GPU가 사전학습이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 같은 무거운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훨씬 빠르지만 용량은 작은 SRAM을 탑재한 LPU가 실시간 대화형 AI의 핵심인 토큰 생성을 전담하는 완벽한 역할 분담 구조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불도저 같은 중장비가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하는 동안 숙련된 기술자가 정밀 공구를 가지고 마감 작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작업을 하나의 도구로 해결하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효율적인 도구에 최적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엔비디아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 변화가 가져올 파장의 거대한 규모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로빈 서버 단 10만 대에 ICMS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연간 공급량의 거의 10%, 정확히는 9.3%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닙니다. 반도체 수요의 중심축이 HBM이라는 고부가 가치 메모리에서 엔터프라이즈 SSD라는 범용 스토리지로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회장님, 이제 세 번째 핵심 리스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반도체 칩이라는 실리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강과 콘크리트, 그리고 구리선에 대한, 즉 무어의 법칙마저 무력화시키는 냉혹한 물리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타난 숫자들의 증가폭을 봐주십시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팬을 돌려 공기로 서버를 시키던 렉당 15kW 미만의 전력을 쓰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블랙홀 플랫폼은 132kW, 그리고 차세대 베라루비는 260kW를 훌쩍 넘어섭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전기 요금만으로 최대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7천만 원이 넘게 드는 액체 냉각의 시대로 강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I의 성능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전기를 먹어치우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장은 이 위기를 또 다른 거대한 기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과 전력 인프라라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기업인 버티브와 같은 회사는 무려 15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AI 골드러시에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팔며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력 위기가 새로운 승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긍정론 또한 분명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시장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그 처절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후면 도어 개조 방식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결국 시장의 미래는 칩에 직접 냉각수를 주입하는 직접 칩 냉각 방식, 나아가 서버 전체를 액체에 담가버리는 액칩 냉각 방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모든 방식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시장이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변수입니다. 반도체 칩은 돈만 있으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지만 발전소는 하룻밤 만에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버지니아 북부와 같은 주요 데이터 센터 허브 지역에서 새로운 전력망을 연결하려면 신청하고 나서도 최소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회장님, 아무리 최첨단 AI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전기를 연결할 플러그가 없다면 그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냉혹한 물리적인 천장이야말로 향후 몇 년간 AI 성장 스토리를 지배할 궁극적인 속도 제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돈,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AI 분야에 쏟아부고 있는 설비 투자, 즉 캐펙스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투자는 그 자체로 아주 정교하고 위험한 금융 리스크를 조용히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봐주십시오. 구글과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단기적인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전례 없는 속도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 비중이 과거 평균이었던 15에서 25%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2020년에는 무려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투자라기보다는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즉 포모가 이끄는 비이성적 과열에 가깝습니다. 너도 나도 군비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 누구도 먼저 멈출 수 없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재무제표에 두 개의 거대한 시한폭탄이 심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감가상각의 불일치입니다. AI GPU의 기술 발전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실제 가치가 유지되는 유효 수명은 길어야 1년에서 3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회계 장부상으로는 5년에서 6년에 걸쳐 비용을 나누어 처리, 즉 감가상각을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장부상 가치는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쓸모없어진 자산들의 가치를 한꺼번에 떨어뜨려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손상자손 폭탄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자산 좌초 리스크입니다. 만약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지금의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건설 중인 이 비싼 데이터 센터들은 하루아침에 공급 과잉 상태의 좌초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라클과 오픈 AI 사이에서 발생한 계약 분쟁은 그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분석한 개별 리스크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간신입니다. 지금부터는 회장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시장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묵직한 하방 시나리오, 즉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개별적인 리스크들이 2027년 하반기에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수렴하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2027년 2분기
삼성의 평택 5공장과 같은 신규 메모리 팹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며 시장에 막대한 공급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다음 분기에는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차세대 HBM4의 제조 수율마저 안정화되면서 극심했던 공급 부족 현상이 점차 해소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2027년 연말이 되면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주주들로부터 투자 수익률을 증명하라는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합니다. 즉, 설비 투자를 급격히 줄이는 것이죠. 회장님, 이 그림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 증가가 둔화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시장에는 엄청난 공급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2028년 초 메모리와 GPU 가격의 급격한 동반 폭락, 즉 혹독한 반도체 겨울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은 지금 마치 AI 인프라 확장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골드러시, 즉 너도 나도 인프라를 짓는 시대는 언젠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냉정하게 따지는, 즉 지어놓은 인프라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지배하는 환경이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업들이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회장님의 포트폴리오는 이 필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그 거대한 물결의 변화에 과연 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